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 현대인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딱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외부의 적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양을 인식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시각장애인이 그 점자를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읽듯이 그 모양을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적이구나. 아니면 이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 내부의 세포구나. 라는 것을 판독을 해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신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형 당뇨의 경우에 무려 20만 개의 그런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신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신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멈춰라, 여기로 와, 아니면 내버려둬, 아니면 도와줘, 이런 그 등등의 시그널을 보내면 시그널을 받고 나서 그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호의 체계가 오류가 생기면은 잘못하면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잡한데요. 그렇지만 한 번은 이게 한 번은 보시면은 나중에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죠. 근데 백혈구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호중구라고 합니다. 호중구라는 것은 좋아할 호, 중간색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구, 둥글다. 중간이란 건 뭐냐면, 중간색이란 건 뭐냐면은 그 세포를 염색시킬 때 산성, 알칼리성, 그게 아니고 그 중간의 염색이 잘 된다고 해서 핑크색이 되는 그런 세포라고 해서 호중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중구는 모양이 보시면은 여기 세포 핵이 모양이 딱 이렇게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그 염색질이 잘 이렇게 포개져서 잘 융합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응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과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립이란 것은, 과립은 백혈구가 혈관을 빠져나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를 확인해서 그걸 죽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과립입니다. 근데 보통의 그 외부에서 세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면역 반응인 경우에는 이게 잘 이렇게 오르가나이즈가 잘 돼서 체계적으로 잘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 NET라고 해서, NET는 호중구 세포의 함정,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NET란 것으로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서 NET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안에 있는 이 염색질이 나와서 이런 호중구 세포의 함정을 딱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 과립들이 가서 붙게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을 딱 하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하는데, 이게 내부에 있는 세포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NET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이놈은 외부에서 온 놈이구나, 그러면 없애야지 하고 없애게 되는, 그렇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호중구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세포핵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집니다. 세포핵이 이렇게 탈구가 되고, 또 세포핵막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원래는 한쪽으로 몰려 있고, 세포핵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과립이 이쪽에 과립이 있었는데, 이 과립하고 이 세포핵하고가 같이 섞이고, 이 안에 있던 세포핵이
탈구를 해서 그 안에서 이런 염색질이 나와서 그것이 응집된 상태에서 이게 탈응집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흐트러진 상태가 되겠죠. 흐트러진 상태가 되고 나서 원래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염색 세포핵이 한쪽으로 가 있는데 이제는 전체로 다 와 있죠. 그래서 그걸 탈분국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세포막이 파괴가 되고 그 안에서 NET, 그러니까 호중구 세포의 함정,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트랩 같은 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방출이 되면 여기서 어떤 세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이건 우리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염색질이 나와서 우리 몸하고 비슷한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파괴를 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몸의 각각 다른 부분에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파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미토콘드리아라고, 이거는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파워하우스입니다. 거기에서 활성산소가 갑자기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더욱 촉진이 되고, 그러면서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가 세포나 자가 조직이나 자가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과정을 겪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원발 담도성 간경염, 간경변, 다중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린. 근데 이런 것만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확정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가 면역 질환의 자기 파괴 과정은 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도 들어보시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건 17세기 초에 그린 피터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 여긴 이 세 명의 우아한 세 명의 여신, 그러니까 제우스의 많은 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세 명을 이렇게 고른 건데요.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유프로시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여신의 손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숟가락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굽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가우트나 이런 경우에는 발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손에 먼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리고 다른 관절염보다도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이고 또 나이도 이 모델이 23살이라고 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질환은 아마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환이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많은 게 이게 과민성 장질환입니다. 이건 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액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을 다 묶어서 과민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도 많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은 유럽이나 미국에 이렇게 많은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건선, 근무력증, 그 다음에 혼합성 결합조직장애, 일형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 80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들을 보면 이름들이 좀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 또는 그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그거를 정의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침샘이나 눈물샘에 이 파괴가 돼서 거기에 눈물이나 침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드라이한 눈이나 드라이한 입이.
그 다음에 갑상선 염 중에서는 그레이브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그레이브스는 이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는 경우고, 하시모토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가 되니까 갑상선을 그 세포를 더 많이 필요한 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하시모토 또는 하시모토 또는 그레이브스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에디슨, 굿패스처, 램버트 이튼, 카와사키, 베쳇 이런 주로 그 의사들의 이름을 붙여서 붙인 그런 자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쇄상 구균이 감염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아 자기 면역 신경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가 질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세포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게 연결 조직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장기든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NET라는 것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펼쳐진 것이 있죠. 거기에 모양에 서로 인식이 되면 그곳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무데나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뇌나 신경, 물론이죠. 뇌 또는 척추 또는 말초신경과 연결되는 근육과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근육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폐는 자가면역 폐 섬유증이 있고요. 또 유육종증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키드니에 그러니까 방광에 아니라 신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데요. 사실 루푸스는 온몸 전체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푸스라든지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근육에도 마찬가지고 피부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혈관도 그게 정맥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정맥 근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맥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동맥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여기에 굉장히 가장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 조인트, 그다음 거기서 모든 조인트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 내, 이게 또 두 번째로 많다 그랬죠. 합쳐서. 그 다음에 췌장, 심장, 그 다음에 피에서도 각 세포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수가 없고 저도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세포, 모든 연결 조직 또는 연결 조직 또는 장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얼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더욱 많이 이런 병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또 유사 질환이 있습니다. 유사 질환이라고 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는 주의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후 증후군 이런 것조차도 상상을 못했죠. 이런 것조차도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한 질환이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수는 자꾸 더 늘어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유사 질환도 자꾸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한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 질환을 합쳐서 200개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성 질병, 두 번째 만성 질병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심장. 사망 원인으로서는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 마비 또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풍.
세 번째가 이 자가면역 질환 및 유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건 여성과 남성의 비가 다릅니다. 3대 1. 여성이 훨씬 더 많죠. 그 미국에서는 약 한 5천만 명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인구 약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암, 심장병 합친 그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도 엄청나서 매년 100조 원, 그러니까 100 빌리언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그럼 왜 취약한가? 또 루마티스 관절염이 여성이 또 더 많죠. 4대 1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성 염색체와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임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그걸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여성이 더 취약한지? 뭐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의 원인 요소는 요즘은 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 그전에는 이 리키 것, 아니 새는 창자 또는 누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정식으로 그 의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졌습니다만은 요즘은 점차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 요소는 당연히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거기다가 지금은 누장이라고 하는 새는 창자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그것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자가 면역이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은 거의 공통분모로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해서 다 발현이 되는 건 아니죠. 유전인자뿐만이 아니라 발현을 하는 발현하게 되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환경에서는 뭐 공기, 음식, 물, 또 개인용품, 그다음에 오염물질, 병원체 그리고 우리 몸의 장 상태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새는 창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리키 것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자, 이게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자에서 소장,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 부분은 완전히 소화가 된 것은 주로 이제 그 소장을 이야기하겠죠. 소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런데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할 그런 불완전 소화입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간이 좋지 않거나 또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리키 것은 우리 창자는 한쪽 우리 장이란 건 처음부터 입부터 항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부터 뭐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은 한 통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키 것이라고 하는 새는 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뭐 당연하게 소화가 잘 안 되지. 자율신경이 이상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췌장의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많은 독소, 뭐 독소라는 건 요즘 너무나 많죠. 우리 케미컬 중금속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의사가 좋기 때문에 제가 결핵을 앓았었거든요. 항생제를 거의 1년을 먹었습니다.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에. 그래서 장내 이상균이 증식되고 그런 것들이 누장이라고 하는 새는 창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도 빨리 소화가 잘 안 되고 지연성 음식인 경우에 또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더 심하고 서구화된 식단, 주로 단백질을 육류나 우유나 달걀,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단은
산화 물질도 결핍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장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부터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미생물 감염, 기생충, 진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의해서도 원인이 되고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이 있을 때 또 원인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악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악화되는 시점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기라든지 뭐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 또는 직장 이런 데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에는 너무나 빨리 바뀌는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적응을 하기 위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또는 빈혈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는 여러 가지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경고 증상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갑자기 더 심해졌다. 그러면 이것은 뇌 기능이 저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을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는데 뭐 잘 알려진 것으로서는 뭐 루푸스나 섬유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과민성 장질환 그 외에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 약화 당연하죠. 모든 관절이나 근육이나 세포나 조직 이런데 연결 조직 이런데 공격을 받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탈모라든지 안구 건조가 있다든지 눈이 좀 뻑뻑하고 입도 피부도 건조하고 구강도 건조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혹시 쇼그렌인지 그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인지 루푸스인지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인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도 중요한 것이 되고요. 간혹 그 갑상선염인 경우에 또 루푸스인 경우에 이게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대부분 감소지만 간혹 증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뇌하고 신경, 척추신경을 다 관련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공급이 잘 안 돼서 레이노드 현상, 손발이 이렇게 파랗거나 하얗거나 이렇게 차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장, 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통, 대소변의 피, 설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심해서 봐야 되고 두드러기, 발진, 그 다음에 과민성이라고 해서 햇빛에 굉장히 예민한 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루푸스라든지 다른 피부 관련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유산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그리고 모든 자가 면역 질환에 불안, 초소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고 증상이다. 근데 왜 이런 경고 증상이 중요하냐면 증상이 뚜렷이 날 때는 벌써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자가세포를 파괴를 할 때 처음에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재생도 일부 됩니다만은 파괴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경고 증상에 유의해야 되고 초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진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 관절이 붓고 그 다음에 특히 손이 있으면 여기 있는 관절이 휜다든지 이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이 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서는 이 파괴하면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우리 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 그 CRP라고 하는데요. 염증 반응 단백질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항핵, 항체가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이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빨라지는 경우에 이것도 혈액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항체 검사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질환별 영상 검사, 그다음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만은 간혹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셨죠? 아까 보셨는데 이걸 다시 갖고 온 이유가, 여기에 이 NET라고 하는 호중구 세포의 함정, 이런 그 NET가 딱 어떤 조직을 우리 몸의 조직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자기 파괴를 할 때, 이때 보면 이 안에 있는 그 염색질이 탈응집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염색질에 대한 거,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그 DNA에 관계되는 거,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또 핵산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단계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가 항체 검사라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염색질을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중가닥 데옥시리보 핵산에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리보 단백질에, 핵 단백질에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평활근에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어떤 연결 조직 또는 경피증의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쇼그린의 증후군의 항체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2단계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3단계에서는 센트로미어 비항체라든지 리보솜 비항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아까 보시는 NET라고 했죠. 그 염색질이 점점 분해가 되면서 더 작아진 그 세포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그것이 자가 항체 검사다.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자가 항체 검사로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을 캐치할 수가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한계가, 이 모두 부정기 결과가 나와도 질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것이 이제 문제란 문제죠. 그래서 다른 복잡한 진단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치료에 관해서는 사실은 좋은 치료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면역 억제제라든지 스테로이드, 항암제. 근데 문제는 이건 온몸 전체에 가지 않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몸 전체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역 억제를 하면 전체의 몸에 면역 억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만약 쓰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짧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그 주사라고 해서, 이건 IV로 이게 정맥 주사를 주사로 놓는데요. 이건 N-아세틸시스틴이란 그 전구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그건 항산화 또는 작용을 하고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그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점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뿐만이 아니고 파킨슨, 동맥경화, 당뇨, 항암 치료 부작용, 신장 투석 부작용,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fecal transplant라고 하는 장균의 이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까 리키 것이 되어 있다 그랬죠. 새는 창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의 그 장의 균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우리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뭐 이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생각보다 대변을 받아서 거기서 균을 다 모아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균을 모아서 그걸 다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항문을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장균 이식은 앞으로 점차 이건 많아질 것이고요. 여러분도 장균 이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원인이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새는 창자,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건 대부분의 질병에 마찬가지겠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잘 정화된 물을 소금을 또 적당히 섞어서 좋은 소금을 섞어서 잘 미네랄도 공급을 하면서 적당한 pH를 맞춰서 마시고 공기도 정화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환기도 잘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집의 구조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오염물질이나 중금속도 제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건 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이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꼭꼭 씻고 천천히 그 다음에 20% 정도는 적게 먹는 등의 그런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류의 경우에는 100g 이하로 조금만 드시고 너무 익혀서 드시지 않고 그리고 좋은 자세라든지 걷는 습관이라든지 이건 다 종부 테라피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종부 테라피를 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나 약물을 최소화해야 된다. 가능한 안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란 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유튜브를 제가 올리는 걸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종부 테라피에서는 결국 이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 흉선과 그 다음에 그 임파선, 그 다음에 임파구 이런 거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관련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흉선과 관련이 된 임파선을 잘 보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부신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신도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장의 문제는 새는 창자, 이 누장의 문제를 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꾸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의 문제는 결국 간의 문제가 되고 위의 문제가 되고 비장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심장은 이 모든 것을 피를 공급하는 펌프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 펌프, 어디에 얼만큼 필요할 때 보내는 스마트 펌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소가 들어온 것을 중화시켜서 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기능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 어려운 것은 개인 질환별로 조직이나 장기가 관련된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더더구나 특히 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제가 썼던 건데요.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복잡하게 해놨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이건 뭐냐면은 흉추 1번에서 5번은 우리 가슴과 폐와 흉선, 그다음 흉추 5번에서 9번은 전장이라고 해서 식도부터 그 다음에 2분의 1의 12장까지
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흉추 5번에서 9번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12장 2분의 1 이후,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3분의 2의 횡행결장까지가 중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흉추 10번에서 12번, 그 다음에 후장의 부분은 횡행결장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과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가는 그 부분을 후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L1, 요추 1번부터 3번. 그 다음에 천추골은 천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S2에서 S4.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부경신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후장으로 가는데, 결국 보면 이게 크게 뭉치로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L4하고 5가 빠진 것은, 이것은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장부하고는 연결이 적다는 그런 얘기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요근을 치료할 때 어디를 치료하죠? L5 또는 L4를 치료하죠. 그러니까 뭉치로 보시면 됩니다. 흉추 1번에서 5번까지 심장으로 가는, 심장과 폐와 그다음 흉선으로 가는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흉추 5번에서 9번까지 두 번째 부분이 뭉치가 있고요. 그게 전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뭉치가 흉추 10번에서 12번까지 그게 중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뭉치가 요추 1, 2, 3번에서 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뭉치별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접근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자가면역질환 종부 테라피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흉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 그리고 위, 비장, 또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심장하고 신장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자가면역질환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주신경이라든지 흉쇄유돌근 또는 방광, 장요근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여기서 자가면역질환에서는 증상별, 개인별이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을 증상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점들을 한번 직접 그림을 보면서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른팔, 왼팔, 이 안쪽이죠. 여기가 흉선이고요. 흉선. 그리고 여기는 심장. 그리고 여기는 간. 간하고 여기 신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여기는 위.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하행결장, 횡행결장.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이나 그 다음에 미주신경, 이건 오른쪽이랑 왼쪽을 선택적으로 하시는데, 이건 추가로 하실 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요근이나 그 다음에 방광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팔 등 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척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아까 네 뭉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뭉치, 두 번째 뭉치, 세 번째 뭉치, 네 번째 뭉치.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뭉치를 다 양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찍어 드렸을 때 걱정이 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야 되지, 왜 이렇게 부정확한가? 또는 불안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경은 하나의 위, 신경절은 그 하나의 위 또는 하나 밑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룹별로 네 그룹 또는 세 그룹 또는 두 그룹, 그 다음에 뭐 5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불안하시면 거기를 만져서 더 아픈 데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